자, 안녕하십니까. 울산 중구의 참길학원 원장으로 있는 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과 그 삼각함수의 각을 구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 했던 뭐가 필요하다? 삼각비라는 게 필요하고, 앞에 우리가 했던 라디안, 그죠? 그 각의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아시고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에서 이제 그 각의 변환이래. 미안합니다.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180도라는 걸 이미 알았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2로 나오는 2분의 파이가 나타내는 각이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가 얼마? 45도, 그 다음에 6분의 파이가 얼마야? 30도. 이런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오셔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전부터도 그랬겠죠. 위에 도 표시가 없으면 전부 다 뭘로 본다? 라디안 각으로 본다. 각을 표현할 때. 물론 이 라디안이라는 게 각을 실수로 표현한다라는 측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파이가 얼마냐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3.141592 점점점인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파이가 몇 도일까요? 라고 하면 180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랬죠. 그죠? 자, 우선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했던 그 삼각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각의 값들을 알고 계신다는 판단 하에 수업을 진행할 건데, 자, 그래서 삼각비에 관한, 오늘 말이 왜 이렇지? 삼각비에 관한 얘기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그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삼각비라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사인 0도는 0,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값들은 모르셨다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쌤이 여기서 중상 걸 막 다루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지? 자, 우선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삼각함수라는 걸 다뤄볼 겁니다. 삼각함수라는 걸 다룰 때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떠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한 각이 특정이 되면 이 삼각형이 아무리 확대하고 축소를 하더라도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해라는 걸 이용해서 삼각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삼각함수는 약속 자체가 조금 달라요. 삼각함수는 약속 자체가 조금 다르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편의상 쌤이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이 하나가 있고요. 얘가 중심을 0,0으로 하는 원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리고 얘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러한 하나의 동경을 끊고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고요. 요 점을 뭐라고 잡으면 x, y라고 잡을 때 요 길이는 여전히 반지름일 건데, 다시 그럴 때 미안합니다. 자, 이 원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더라도 요 반지름 길이에 대한 요 가로 길이 그리고 요 세로 길이는 요 각 세타에 대해서 그 비율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얘가 세타가 이제 90도를 넘어가는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정의를 한 게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선은 사인에 대한 약속은요, 반지름 길이분의 원 위에 있는 뭐에? y좌표의 값입니다. 다시 얘를 뭘로 보셔야 돼요? 세로 길이가 아니라 y의 좌표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는 거의 약속도 r분의 x 좌표가 되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탄젠트 세타라는 거의 약속이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약속하기를 어떻게 약속했다고? 요 동경에 관한 반지름으로 잡았을 때 반지름 길이 분의 y좌표가 사인, 반지름 길이 분의 x좌표가 코사인, x좌표 분의 y좌표가 뭐다? 탄젠트.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뭐한다? 얘의 분모 분자를 쌤이 r로 나누었다면 그때 이 탄젠트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r분의 x는 아까 여기 코사인이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r분의 y는 사인이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데, 자, 여기서 또 추가 하나.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다시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요, 자, 뭐라고 정의되어 있다? x분의 y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얘가 0,0이고 얘가 x, y니까 이 직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되겠어? x 빼기 0분의 y 빼기 0이어서 당연하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증가분분의 y 증가분이 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를 나타내고 있다? 아, 이 동경이라는 직선이 나타내는 기울기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이라는 것과 코사인이라는 것과 탄젠트를 이렇게 뭐한다? 정의를 한 겁니다. 자, 다시 정의했다라는 거는 약속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됩니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탄젠트가 뭐가 되더라?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고 걔가 x분의 y인데 얘가 뭐가 되더라? 얘의 기울기인 상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돼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볼 수 있겠지. 뭐가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봐.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 어떤 동경이 하나는 있는데 여기에 점을 딱 찍어놓고 여기를 A, B라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껐단 말이지. 그리고 요 각을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야. 뭐가 어떤 원이 있어서 반지름 길이가 요 짜샤의 원에서 요 각에 대한 삼각비를 정리한 거야. 삼각함수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럼 요 길이 바로 구해질 거고요. 됐어요? 당연하게 얘가 뭔 거야? 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무언좌표? y좌표 b. 됐어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뭐야? a. 요렇게 정의가 되더라 이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는 당연히 a분의 b.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어떠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함수에 관한 얘기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걸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길이의 비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들, 그지? 뭐예요? 3대 4대 5. 그죠? 3대 4대 5. 5대 12대 13. 그런 걸 가장 많이 줘요. 일반적으로. 많이 주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이러한 각에 대한, 특수각에 대한 얘기들을 줄 건데, 자, 이 특수각에 관한 얘기들은 쌤이 조금 있다가는 아니에요. 다음 강의쯤에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원에서. 그렇게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을 쌤이 잘 안 알려주는데, 이 방법은 아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알려줄 거고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의는 이제 알겠죠? 그지? 뭐 한다? R분의 Y가 사인, R분의 X가 코사인, X분의 Y가 탄젠트. 됐나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그래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야. 삼각함수라는 자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R분의 X 좌표, R분의 Y 좌표, R분의 X분의 Y. 그지? 됐니? 자, 그래 놓고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래.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세타를 동경을 편의상 2, 4분면으로 쌤이 자주 그리는데, 어쨌거나 3, 4분면에 있든 4, 4분면에 있든 다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런 상태잖아. 얘를 x, y라고 잡으시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래. 사인 세타가 어디가 되는 거야? R분의 y 좌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각이 1, 4분면의 각을 나타내요. 다시 1, 4분면의 각을 나타내면 R은 반지름 길이니까 양수일 거고, Y 좌표가 양수죠. 그러니까 사인은 1, 4분면에서는 양수예요. 그리고 얘가 2, 4분면으로 넘어가더라도 Y 좌표가 양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인은 1, 4분면하고 2, 4분면에서 양수예요. 근데 얘가 각이 3, 4분면으로 넘어갔다면 Y 좌표는 3, 4분면에서는 음수, 4, 4분면에서도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은 어디에서? 1, 4분면과 2, 4분면에서 양수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코사인을 살펴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라고 했으므로, 됐니? R분의 X 좌표라고 했으므로 뭐 하는 거야? R은 어차피 양수니까 X 부호만 먹으면 되잖아, 그지? 양수, 음수, 양수잖아. 맞아요? 다시 양수, 음수, 양수잖아. X 좌표가. 여기서는 X 좌표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코사인이 양수 되는 게 어디? X 좌표가 양수 되는 4분면이니까 1, 4분면, 4, 4분면. 되겠죠? 그러니까 1, 4, 4분면에서 얘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그러니까 탄젠트를 보니까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라고 아까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x분의 y는 이렇게 되잖아. 양수면 양수, 음수라도 양수. 그지? 맞아요? 다르게 보면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지? 기울기는 뭐야? 0,0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갈 때가 양수고 이렇게 가면 음수잖아. 그지? 맞아요? 기울기가 양수인 건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가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에서 뭐가 된다? 양수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1, 2, 1, 4, 1, 3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모든 학원에서 다 이렇게 해요. 그죠? 여기서는 모조리 다 양수예요. 그래서 올입니다. 올. 됐어요? 그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예요. 됐나요? 그리고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예요. 그리고 4,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죠. 그죠?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4분면 순서대로 1, 2, 3, 4로 읽으면 올, 싸, 탄, 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학원에서, 거의 모든 학원에서 얼싸 안고 이렇게 하지, 그지? 맞아요. 어쨌거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대. 그렇게 하면 쉽게 외워진대.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올사탄코 이렇게 됩니다. 다시 올사탄코 됐나요? 올사탄코 그죠? 예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오 산타크로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오 산타크로스 이렇게 그지? 그게 뭐 첫 글자만 따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어쨌거나 그렇게 외워도 된대요. 그래서 뭐 한다? 삼각함수라는 거의 부호는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조리 양수고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이 양수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편의상 쌤이 얘를 지우고 그대로 볼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각각에 관한 동경이 위치한 각에 대한 부호는요. 올사탄코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어쨌거나 X좌표, Y좌표에 관한 얘기들로 얘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수학하는 사람들이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쌤은 옛날 사람이라서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함수라는 자체가 영어로 펑션인데요. 그러면 우리 상식에서 뭐 하겠어요?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트라이앵글 펑션이겠죠. 삼각형이 트라이앵글이니까. 맞나요? 원이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뭐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대. 삼각함수는 트라이앵글 펑션이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서클 펑션이라고 많이 불러요. 왜 서클 펑션일까? 원을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됐나요? 자, 삼각함수를 우리는 서클 펑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답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R, 여기를 R, 여기를 마이너스 R, 여기를 마이너스 R 이렇게 잡으면요. 이 자샤는 뭐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맞나요? 자, 다시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 요렇게 잡을 수 있지. 맞니? 됐니? 자, 기본 정의를 다 외우시고 올사탄코까지 아셨다면 이것까지 아시는 게 좋아요. 자, 뭐라고 한다고? 원의 방정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이 정의에서 이 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고 얘가 x, y라면 됐니? 자, 사인 코사인의 정의에 따라서 사인 세타라는 게 r분의 x 맞아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는 게 r분의 어이구야 미쳐가는구나 그지? 오늘 비가 왔어요. y고 얘가 x예요. 됐나요? 요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세요. 무슨 뜻이야 얘는? 양면에 r을 곱해버리니까 됐니? 이 식에다가 r 곱하고 이 식에다가 양면에 r을 곱하니까 뭐가 나와? y는 r 사인 세타 요렇게 나오고요. x는 r 코사인 세타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요, 쌤이 여기 있는 이 점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요?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 y좌표가 r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점 자체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놓고 본다면 얘의 말뜻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읽는데?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는 반지름이 r인 원에서 반지름이 r인 원에서 뭐 하세요? y좌표가 반지름이 r인 원에서 y좌표가 r 사인 세타라는 거야. 중심각을 잡으면 반지름이 r인 원에서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읽어본다는 얘기야. 이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반지름이 2인 원에, 반지름이 2인 원에, 다시 반지름이 2인 원에서 사인은 뭐라고? y좌표. 됐니? 다시 반지름이 2인 원에 y좌표 중심각이 얼마? 세타. 됐니? 다시 반지름이 2인 원에 y좌표. 왜 이렇게 합니까 쌤? 그냥 막 잡고 그냥 정의대로 풀면 안 됩니까? 근데 이렇게 잡아서 푸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쌤이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 다시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요. 이렇게 꺼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이 각이 6분의 5파이래. 그럼 얘는 뭐야? 반지름이 2니까 2 됐니? 코사인 6분의 5파이 콤마 2 사인 6분의 5파이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얘네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쌤 얘가 왜 편합니까? 아니 되게 편하다고 이게. 나중에는 쌤이 얘를 막 자를 거거든요. 막 자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뒤에 이제 좀 쉽게 하자 하는 방법에서 막 자를 거고, 지금은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왜요? 아니 대칭 쫙 끄시면 다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뭘 하셔도 되고요. 1대 루트 3대 2 바로 하셔도 되고요. 관계없어요. 왜요? 얘가 150도니까 얘가 30도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각을 돌려가면서 푸실 수 있는데, 자, 쌤이 요거는 조금 잡담스러운 얘기인데, 쌤도 실제로는 쌤이 2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쌤도 실제로는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잘 가르쳐 볼 수 있을까 해서 막 하는데,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자꾸만 쉽게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니까 이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하니까 쉬운데, 극히 일부에 한정된 얘기들이야. 여러분들이 시각을 넓히고 심화 문제까지, 물론 쌤은 여기에서는 인터넷에서는 심화 문제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심화 내용도 잘 안 다룹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각이 좁아져요. 그 쉬운 방법들을 알려주는 이유는 그걸 응용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쉽게 해결해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거기에 너무 빠져서 너무 쉽게만 하려고 한다고. 수학은 어차피 계산해야 되고 어차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그런 거 없이 그냥 풀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너무 쉬운 방법들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사인 세타가 r분의 y,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니까 x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y 좌표가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바꿔서 풀어도 된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 쌤이 y 좌표를 r 사인 세타, x 좌표를 r 코사인 세타로 잡아서 여기다가 넣어봤더니 그러면 x를 제곱하면 r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더하기 r 제곱에 사인 세타의 제곱이 r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넣으시게 놓은 거니까. 그러면 양변에 r 제곱을 나누셔서 약분하시니까 코사인의 세타의 제곱과 더하기 사인의 세타의 제곱이 얼마? 1이 되는 거야. 이해돼?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죠? 왜? 좌표를 이렇게 잡을 수 있으므로 너를 여기다 넣으니까 당연히 1이 나왔어요.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대요. 코사인 제곱의 세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대요. 세제곱이면 여기 세제곱 붙는 거야. 4제곱이면 4제곱 붙고 사인도 표현은 똑같고요. 탄젠트도 똑같아요. 더하기 사인의 제곱 세타는 1
다시 요 제곱은 뭐라고?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통째로 관로 밖에 제곱 있는 걸 안으로 넣어버려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에요. 됐어요? 됐니?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많은 표현들을 마구 할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이 표현에서 약간의 표현 방식의 변형입니다. 됐나요? 표현 방식의 변형이고요. 자, 그럼요. 코사인 제곱 세타에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순서상으로는 사인 제곱을 먼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가 1이라고 했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넘겨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세타니까 얘는 1 플러스 사인의 곱하기 합차공식 그죠?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아니고야 1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똑같이 나오면 식의 구성이 일치하니까 얘도 마찬가지 코사인 넘겨서 정리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제곱을 나누고 해서 뭐 막 풀고 사인 제곱을 나누고 해서 막 풀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미적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고 됐나요? 자, 요만큼이 약간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됐나요? 요만큼의 약간의 정리가 되면 뒤로 넘어갈게요. 정리부터 하세요. 자, 기본 확인 문제로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쌤이 했던 얘기들을 여기다가 잠깐 정리를 해놨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올사탄콘.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세타가 4사분면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사인과 탄젠트를 구해보세요. 자,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걸 이용을 해볼게요. 됐니? 자, 우선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다. 1은 1이다. 그러면 나는 사인 세타를 모르니까 더하기 너 제곱 25분의 9가 얼마? 1입니다. 자,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 25분의 16이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야? 제곱에서 25분의 16 되면 얼마? 5분의 4거나 또는 마이너스 5분의 4거나 둘 중 하나인데 4사분면의 각이니까 올사탄코로 보시면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야, 그지? 그러니까 사인은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너님은 탈락하시고요. 너가 사인 값이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당연하게 뭐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하시면 바로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얘를 우리가 뭐에서 보면 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자, 5 코사인 세타가 3이래요. 반지름 길이 5인 원의 뭐야? X좌표. 다시 코사인은 뭐랬지? X좌표. 자, 5 코사인 세타가 3이래. 자, 다시 얘에서 5 코사인 세타가 3이랍니다. 자, 반지름 길이 5인 원에 뭐라고? X좌표가 3이랍니다. 반지름 길이 5이고 X좌표가 3이랍니다. 여기 3이 있다. 됐나요? 4사분면의 각이니까 여기에 꺼지겠지. 그러면 각은 이만큼이 세타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반지름 길이 5래 있으니까 이 길이는 4가 되겠지. 얘는 3,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진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힘들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되게 힘들거나 복잡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된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왜요? 아니 사인은 R분의 Y좌표니까 뭐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됐나요? 자, 옆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보세요. 이건데요. 자,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랍니다. 몇 도라고요? 마이너스 60도. 다시 마이너스 60도. 그죠? 그러면 쌤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 비율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마이너스 60도면 이쪽으로 60도겠죠. 여기가 60도야.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요렇게 끄시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뭐야? 1대 루트 3대 2 요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얘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루트 3 맞아요? 1,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되고 단지름 길이 2인 원으로 잡힌 겁니다. 무조건 1로 두실 필요가 없어요. 왜? 확대하나 축소하나 그 비율이 바뀌지 않으므로. 됐니? 모두 닮음이 분명할 것이므로. 됐어요? 자,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어떻게 될 거야? R분의 Y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1.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잡아지겠지. 근데 여기 보이니? 보이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거야. 됐니? 쌤! 에이, 삼각함수 그래프 배우는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알죠. 야, 삼각함수 그래프 배웠는데 이거 헤매고 있으면 큰일 나지. 뭐라고 했어? 기본 수업이니까 이런 걸 하는 거야. 내가 니들보다 몰라서 이걸 하고 있겠니?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그래프와 세타가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대요. 즉 마이너스 2분의 1의 x가 이렇게 있고요. 세타를 요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뭐해라?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됐나요?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 각을 세타라고 했고요. 내가 쌤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잡으나 이렇게 잡으나 내가 점을 여기 잡으나 여기 잡으나 뭐는 안 바뀌어? 비율은 안 바뀐다 그랬어요. 왜? 아니 90도 90도 하면 이 각이 어차피 같기 때문에 쬐끄만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은 닮음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절대 안 바뀌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그대로 해보시니까 이런 상태야. 자, 우리는 기울기에 대한 비율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시 기울기에 대한 비율을 이미 알고 있어요. 뭐예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는요,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1만큼 감소합니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쌤이 이 길이를 2로 잡으면 이 길이가 1이 될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맞니?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를 2로 잡고 요 길이를 1이라고 잡는다면요. 됐나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 될 거야. 이렇게 돼. 맞아요?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x가 좌표가 없을 거야. 그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맞아요? 피타고라스 형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때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y좌표, 그죠? 루트 5분의 y좌표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x좌표. 그러니까 더하시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라는 값이 얻어집니다. 되겠죠, 그죠?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표를 적당히 잡아주시면 게임 끝나는 얘기다. 이런 얘기고요. 자,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생겼을 때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세요. 이건데요. 자, 세타가 일단 3, 4분면의 각이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코사인 값은 뭐라 했어요? 단지름 길이 분의 뭐다? x 좌표.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생겨서
반지름 길이 분의 x 좌표 12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2, 얼마예요? 마이너스 5인 거죠. 맞아요? 이 길이 오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야. 5대 12, 13 이런 거는 많이 나오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피타고라스 형님을 떠올리시면 좌표를 구하실 수 있다. 즉 사인은 뭐가 된다? 13분의 뭐가 마이너스 5 y좌표니까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맞아요? 다시 x좌표분의 y좌표. 탄젠트는 얼마? 12분의 5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되게 어렵진 않죠. 그죠? 여기까지는 뭐 되게 어렵지도 않고 뒤에도 별로 안 어려워요. 정확하게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러한 예제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요 예제를 하기 전에 먼저 정의를 좀 해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봅니다. 자, 사인 세타에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해보면요. 자,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뭐 곱셈 공식은 다 알고 있겠죠, 그죠? 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더하기 얼마? 2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지? 맞아요? 여기까지 보이나요? 딱 보일 것 같긴 한데, 보이네요.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왜 뭐한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이 상태가 얼마?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주어져 있다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너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지. 이제 뭐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때 요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르면 안 돼요. 달라도 되는 경우는 있긴 있겠죠. 근데 만들 수 있겠지만 저렇게 생겼다. 같을 때.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됐어요? 자, 그럼요. 여기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면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알아도 너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 그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뭘 기억하라고? 탄젠트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면 뭐 하세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보세요. 이거예요. 자, 시작해 본답니다. 자, 우선은 너가 4분의 1일 때라고 주어져 있고요. 너부터 찾아보래요. 그러면 당연히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플러스 2 사인의 위에 썼던 거 똑같이 쓰네. 그지? 코사인 세타니까 얘가 얼마? 4분의 1이고요. 제곱을 하시면 얼마야? 8분의 1인가요? 8분의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16분의 1 그죠? 자, 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 1을 넘기시니까 2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 16분의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사인 세타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얘를 다시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32분의 15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됐나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얘는 마이너스 32분의 15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뭘 하세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너를
위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놨으니 너를 제곱해서 바로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곱셈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뭐 하세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요. 사인 세타 플러스 뭐야?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맞아요? 얘는 뭐야? 곱셈 공식이잖아. 그지? 글자가 왜 이렇게 쭉 날라가지? 그죠? 어쨌거나. 자, 그러니까 사인 세타 안 날라가게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너 제곱하니까 아까 얼마였지? 16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4에 곱하기 얼마? 32분의 마이너스 15. 쌤 갑자기요? 아니 여기 구해놨잖아. 그지?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됐나요? 반만 약분할게요. 16, 2. 그지? 분모. 그러면 얼마? 16분의 30 더하기니까 31. 이렇게 됩니까? 됐나요? 그래서 16분의 31이 답이 된답니다. 됐나요? 아니죠. 16분의 31 큰일 날 뻔했네. 걔가 뭐야? 너잖아.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너 루트 씌운 거야. 그지? 4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너는 얼마? 4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1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데요. 얘는 공식으로 외우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 결과를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의 결론을 먼저 쓸게요. 결론은 얘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해보시면 그렇게 돼요. 자, 탄젠트 세타에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뭐를 탄젠트 세타를 뭘로 바꾸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바꾸자. 그게 계산상 유리합니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바꾸시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의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지? 맞아요? 얘는 역수니까. 그러면 너는 통분하시면 사인 곱하기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여기는 사인 곱했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얘는 코사인 곱할 거니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분자가 1이니까 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너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32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값을 가지고 뭔가를 마구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됐어요? 그 뒤에는 이제 뭐 근과 계좌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가면서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삼각함수 정의에 관한 기본 문제들로 볼 수 있고요. 뒤에는 이제 쌤이 여러분들한테 삼각함수 호도법 쌤이 앞에 해놨거든요. 삼각함수 하기 전에 이제 삼각함수 각과 호도법, 일반각과 호도법, 그리고 일반각과 호도법에 관한 기본 문제 그걸 쌤이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 요 강의도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보시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거를 다음에는 쌤이 삼각함수 기본 문제들에 대한 쉬운 풀이법을 좀 알려줄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든지 삼각함수 가계 변환이라든지 또는 삼각함수의 특징들에 대한 강의를 올릴 겁니다. 일단은 뭐 다음 강의는 아마 한 2-3일 정도 있다가 올릴 것 같고요. 쌤이 한 일주일 동안 또 바쁜 일이 있어서 강의를 못 올렸었는데 오늘 강의 올리고 한 2-3일 있다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한테 심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강의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문제 푸는 기술을 늘려주려고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생각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푸는 강의이기 때문에 심화된 과정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으면 쌤한테 뭐 글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기로 오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죠? 울산 중구 참길 학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